107페이지 예제예요.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요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면, 자, 재고 수불부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자, 여러분들 앞으로 가중평균법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가중평균법하고 평균법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점수 평균 낼 때 다 더해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은 그냥 평균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있고요. 요건 계속비록법의 평균법.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인 총평균법이 있어요. 요게 실사법이라 좀 할게요. 줄여서.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라고 돼 있죠. 우리 시험에는 월을 내지 않고 기말 내요. 그래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1월 2일이라고 돼 있죠? 이걸 1월 1일로 좀 바꿔주세요. 저자분이 왜 이렇게 하셨냐. 1월 1일로 고쳐주세요. 첫 번째 날짜는. 자, 한번 보죠. 자, 보면, 자, 1월 1일 날 기초재고가 10개니까 이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재고예요. 올해 산 게 아니라. 알죠? 그래서 작년도 말에 있던 재고가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총 10개가 있었고, 하나당 100원짜리가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월 9일 날 30개의 재고를 매입을 한 거예요. 맞죠? 지금은 분계 끊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재고를 30개 매입했고, 하나당 120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월 16일 날 20개를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매출이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에 팔았는지는. 그래서 1월 16일 날 20개를 팔았고요. 다시 1월 30일 날 10개를 매입했죠? 하나당 130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를 뭘 하냐면 보세요. 여기를 출제해요. 1월 1일에 기초재고는 10개 곱하기 100원이었죠. 그럼 얘는 작년도에 하나당 100원 주고 사왔던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다가 1월 9일 날 매입할 때 얘가 개당 120원 주고 사왔죠. 그랬다가 다시 1월 30일 날 매입할 때 개당 13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얘를 계산 문제도 출제하지만 오히려 말 문제를 훨씬 많이 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아까로 따지면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자산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해버려요. 알죠? 그럼 부등호를 여러분 일일이 다 계산해? 불가능. 알죠? 그냥 외워주세요. 이해되셨으면 계산으로 제가 풀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 알죠? 그리고 계산으로 풀 거니까 계산으로 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알죠? 그러면 결론을 꼭 외워주셔야 돼. 말문제 꿰네요, 이거. 알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쉬우니까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쉬워요. 해보죠.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선입선출법 해볼게요.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에서요. 매출 원가랑 지금 기말재고 구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선입선출법에서 매출 원가랑 기말재고 구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기말재고.
거기 해답도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일단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사온 재고를 먼저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1월 16일 날 요때 20개 팔았죠? 왜 이게 쳐지냐? 요때 20개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20개 팔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먼저 팔린 거예요? 선입선출법? 그렇죠. 기초재고 10개가 먼저 팔린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20개는 기초. 1월 1일 날 샀던 거 있죠? 1월 1일 날 거에서 10개에서 개당 100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계산하면 요거 1,000원이죠? 그럼 20개, 우리 1월 16일 날 팔린 20개가 기초재고 10개가 먼저 팔렸다면 그 다음은 어디서 그 다음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1월 9일 날 샀던 30개에서 10개가 그 다음 10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얼마짜리가? 120원짜리가. 그죠, 그죠. 그래서 1월 9일 날 사왔던 30개 중에서 10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하나당 120원 주고 사온 게 10개 팔린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1,200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원가는 팔린 것의 원가잖아요. 요게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를 더하면 매출 원가는 2,200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답도요, 아마. 그렇죠?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럼 반대로 기말재고는? 기말재고는 여기죠. 기말재고는 우리가 1월 9일자 30개 사온 거에서 10개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20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월 9일자에서는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월 9일자에 샀었던 거 30개 중에서 10개 팔렸으니까 20개 남아있을 거고. 맞죠? 하나당 120원짜리가. 오케이? 얘가 2,400원 되세요? 그리고 1월 30일자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기서 팔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10개. 하나당 130원. 예, 하면 1,300원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기말재고가 될 거예요. 하면 3,700원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선입선출법은 할만해요. 정말 쉬워요. 선입하고 후입은 쉬워. 그렇죠? 평균법이 좀 문제입니다. 평균법. 그렇죠? 평균법은 우리가 평균법에서 중요한 게 우리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목 점수는 알아. 근데 평균 구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가 구하는 게 있어요. 평균법, 단가. 아무튼 자, 넘어가고 이제 아래 후입선출법. 자, 아래 후입. 자, 후입선출법 해볼게요. 자, 얘도 매출원가, 기말재고. 이건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 매출원가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요 1월 16일 날 20개 팔렸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1월 16일이 먼저예요? 1월 30일이 먼저예요? 16일이 먼저죠. 맞죠? 그럼 1월 30일 날 매입한 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에 따르면. 맞죠? 그럼 우리가 1월 16일 날 20개 팔았을 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거에서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럼 1월 16일자 입장에서 20개 팔렸을 때는 어디에서 언제 사왔던 재고가 팔린 걸로 봐요? 그렇죠. 1월 9일자. 맞죠? 그래서 1월 9일자 1월 9일 할게요. 1월 9일자 예, 매입했던 30개 중에서 20개가 먼저 팔리는 거죠. 하나당 120원 주고 사왔던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2,400원이 매출원가 좀 간단해요. 그죠? 그럼 기말재고는 좀 짜증나지? 그럼 기말재고는 기초재고 1월 1일 재고에서 안 팔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0개 곱하기 하나당 100원이 남아있는 거고. 맞죠? 하면 1,000원. 그 다음에 1월 9일자에서도 30개에서 20개 팔렸으니까 10개 남아있겠지. 1월 9일자에서도. 맞죠? 10개 곱하기 하나당 얘는 120원짜리.
하면 1,200원. 그 다음에 1월 30일자는 여긴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러분들. 10개, 하나당 130원. 이렇게 하면 1,300원.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게 기말재고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얼마지? 3,500원? 그죠? 3,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쉬워서 그래요. 이제는 짜증나는 평균법 할게요. 평균법이 좀 짜증납니다, 많이. 네. 자,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평균법 할 거냐면 일단 그나마 좀 빨리 할 수 있는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이 총평균법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총평균법이 여러분들 실지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이다라고 했죠. 아까 실사법.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납치 문제예요. 우리 총평균법은 사오는 거 기록한대요, 안 한대요? 해요. 해요. 파는 걸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 시 기록. 근데 판매 시는 안 해요. 판매 시 기록 X.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핵심이에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을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요. 창고를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히 아래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중요합니다. 판매한 걸 기록 안 한다. 됐죠? 그리고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미리 내고 들어갑니다. 그죠? 요걸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 그죠? 해볼게,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자, 그럼 일단 평균법은 이렇게 여러분 일단 짜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수량. 여기 단가. 단가. 그 다음에 금액. 왜냐하면 이 평균법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단가예요, 무조건. 요 단가 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단가 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잖아. 뭐냐면 우리가 금액은 우리가 어렸을 때로 따지면 과목 점수예요. 과목 점수 다 알잖아요. 맞죠? 그리고 수량은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과목 수. 맞죠? 우리 점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과목 몇 개 받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마지막에 단가잖아, 단가. 맞죠? 요거 하는 게 핵심이 그래서 요거 평균법은요.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1월 1일자 기초재고는 작년도에 샀었던 거니까 기록해 해져 있을 거예요. 얘가 10개 기초 10개 하나당 100원이죠? 100원 이렇게 했더니 금액이 1,000원이잖아요. 쉽죠? 그리고 1월 9일날 우리 매입했죠? 매입한 거 기록 분명히 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한다라고 하고 매입시 기록 맞죠? 해요? 하니까 30개 매입했을 때 하나당 120원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3,600원일 거예요. 곱하면 여기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얘입니다. 1월 16일. 이때 매출했잖아요. 질문. 기록. 기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매출, 기록, 안 함.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주거든. 20개가 팔렸다라고 줘요. 그럼 이거 쓴단 말이야. 그럼 지읒대는 거야, 아주 그냥. 왜요? 죄송해요. 좀 그런가 표현이 지읒대는 거라고? 왜 지읒댈까요? 이거 논리 그대로 쓰셔야 돼. 실질재고사법 팔린 거 기록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에서나 팔린 걸 준 거예요. 근데 총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린 걸 기록 안 하니까 20개 팔렸는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매출을 기록 안 하기 때문에 20개 팔린 거 모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팔린 것 모름. 계속기록법은 적지만 총평균법은 안 적는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는 팔렸다가 몇 개가 팔렸는지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낚여요. 그래서 총평균법 되게 좋아요. 아셨죠? 이 생각 꼭 하셔야 돼. 예. 문제에서나 주는 거에 이런 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랬다가 다시 1월 30일 날 매입한 거 기록하겠죠? 기록해요. 10개 샀네? 그리고 하나당 130원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3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되셨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제 이 논리 적용해요. 어떤 논리 적용하냐면 이제 여기 파란색.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요. 그럼 질문. 우리가 평균은 평균은 점수를 수량으로, 과목수로 나누죠. 그러면 요게 점수인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래. 우리가 예전에 평균 낼 때 이게 점수고, 요게 과목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를 낼 때는 1, 그러니까 1, 여기 2, 얘를 지우고, 얘를 3이라고 하면 3 나누기 1 하면 2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질문. 그럼 창고를 들어가기 전 평균 낸다면서요. 그럼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는 창고에 몇 개 있을 줄 알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지금 질문인데 창고에 몇 개 있는 걸로 생각할까요?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니까. 다시. 여기, 자, 매출한 거 기록 안 해요. 자, 기초재고 기록돼 있고, 매입할 때 30개 기록했죠? 1월 9일자. 그 다음 1월 30일자 10개 매입하고 기록했잖아요. 매출한 거 몰라요? 안 기록했으니까.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요. 그럼 창고에 재고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낼까요? 그렇죠. 50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고에 50개 있겠지. 왜냐면 매출한 거 기록 안 했고 창고 들어가기 전이거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창고에 50개 있겠지. 맞죠? 일단 50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50개 있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더하는 게 우리가 전체 금액이잖아요. 되세요? 요렇게 하면 얘가 5,9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 그럼 일단 총 매입한 게 5,900원이고 창고 들어가기 전에 50개 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평균이 118원인가 나옵니다. 하도 풀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평균 한 방에 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한 방에 내고 들어가. 냈더니 재고가 몇 개 있을까요? 실제로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재고가 30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50개 중에 20개 팔렸으니까 이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래서 총평균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자, 매출원가. 일단 그러니까 얘는 매출원가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기말재고부터 먼저 나와요. 기말에 창고부터 들어가니까 그냥. 알죠? 그럼 기말에 창고 들어가면 30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30개 요게 하나당 118원이라고 하자. 평균 118원 매겼으니까. 요렇게. 알죠? 그러면 창고 들어가 봤더니 30개밖에 없네. 50개 적혀져 있는데 30개밖에 없네. 20개 팔렸겠지 뭐.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20개. 하나당 118원. 그러니까 뭐다? 우리의 실지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은요. 그냥 팔린 거든
남아있는 것은 동일한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세요? 요거? 그래서 총평균법이 어려워요. 자꾸 팔린 거 눈이 가거든. 무시하셔야 돼. 팔린 거 기록 안 하니까 모르고 창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내는 게 핵심이니까 내가 사온 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평균 내는 거예요. 내고 들어가. 가서 남아있는 것도 내가 낸 평균으로 남아있고 팔린 것도 내가 낸 평균으로 팔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계산했더니 좀 컨닝 좀 할게요. 얘가 2,360원이고 만 참으세요. 2,360원이고 얘가 얼마냐면 3,540원? 1,540원 이렇게 되네요. 되셨죠? 예. 자, 이제는 계속기록법은 좀 지쳐요. 좀 지쳐. 해볼게요. 여기다 계속기록법. 자, 계속기록법은요, 아까 이동평균법의 평균법이 계속기록법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동평균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입, 기록. 판매도 기록해요? 구입한 거, 판 거 다 기록한다라고 했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팔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구입 시마다 평균을 계속 때려요. 구입 시마다 평균, 평균 댐이라고 할게, 댐. 이렇게. 얘는 살 때마다 평균 무조건 두드려 패야 돼요. 그냥 팔 때도 기록하니까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적기 그렇다. 수량. 단가. 여기 1, 2, 그리고 4, 3, 네. 됐죠,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1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10개. 그죠? 10개. 하나당 100원짜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1,000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월, 근데 원래 기초 재고는 그냥 평균 내봤자 얘니까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1월 9일자에 매입했죠? 매입 몇 개 했냐면 30개 매입했잖아요. 30개 매입했고, 하나당 120원 주고 매입했죠? 그래서 얘가 총 3,600원이에요. 근데 이제 1월 16일 날 팔렸을 때, 20개 팔렸을 때 평균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두드려 패야 돼요. 그러면 이때 바로 평균 내야 돼요. 살 때마다 평균 낸다라고 했잖아요. 평균 냅니다. 뭐 어떻게 내냐면 평균. 처음 되잖아, 일단. 40개. 맞죠? 평균은 항상 점수 나누기 과목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지금 4,600원 주고 사온 거고 전부 다 40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 총 4,600원이죠. 더하면. 그리고 총 40개잖아요. 이렇게 평균 내는 건 똑같아. 단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평균법은.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산이 되실 거예요. 여기 얼마가 115원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때 평균은 얘가 115원이네.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요. 여러분 선생님 뭐예요? 다르잖아 수량이. 그래서 다른데 이게 평균이 110이면 안 되지. 됐죠? 일단 이렇게 평균. 여기 귀찮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1월 16일 날 팔렸죠. 1월 16일 날 팔렸잖아요. 맞죠? 그럼 팔렸으면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지만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는 알 수 있죠. 왜냐, 115원 평균 뜰이 팼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요때 20개 팔렸으면 재고 40개 중에 20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럼 여기 그럼 넌 115원짜리가 팔렸구나.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평균 115원 냈으니까 20개 팔린 건 115원짜리가 팔렸다는 게 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금액이 2,300원이가 나와요. 되셨죠?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거. 왜냐, 우리가 매입할 때 평균 계속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남아있는 건 20개 남아있고, 얘가 하나당 115원 해가지고 2,300원이 남아있겠죠? 음. 되시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또 10개 사왔잖아요. 그죠? 1월 30일 날, 요때 10개 사왔죠? 그럼 또 평균 두드려 패야 돼요, 무조건. 귀찮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동평균 잘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개 사왔죠? 하나당 130원에, 그죠? 그럼 얘가 그러면 전체 1,300원이잖아요. 이때 또 평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다시 평균 내야 돼, 무조건. 할 때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점수로 따지면 2,300 더하기 1,300이잖아요. 네, 이러면 3,600이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30개죠. 그럼 이때 평균 내면 그렇죠. 3,600원 나누기 30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당 120원.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또 팔 때 요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또 봐야 되거든. 지금은 1월 30일 이후로는 안 팔렸지만. 그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 중에서 10개 팔렸으면 120원짜리가 팔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때는 우리가 갈색으로 하면 요때는 이제 그러면 12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10개짜리 팔렸을 때 120원짜리가 팔렸네? 120원짜리가 팔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팔렸을 때. 되세요?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표정이 지루해 표정이신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 회계 1급 가면 설명 안 한다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회계 1급 때 배우셨죠? 넘어갈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 어떤 선생님이에요? 라고 제가 해요. 여기서 저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아까 여기 팔린 20개 있잖아요. 아까 팔린 20개 여기 매출 원가는 20개 아까 하나당 115원에 팔린 걸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2,3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방금 했던 30개 남아있는 거고 하나당 120원짜리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3,600원. 되셨어요? 좀 칠게요.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끊기면 안 되는데